이달 초쯤이었죠. 중국의 2% 국채금리 손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LPR 금리를 내리는 중국의 결정으로 인해서 중국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악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만간 부동산에 이어서 국채 거품까지 터지면서 일본 경제처럼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것이라는 시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을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밀려났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연일 화제 아닙니까? 네, 일단 오늘 그 방송을 위해서 새벽 1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비가 오더라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이라든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도 이렇게 비 피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경제 문제보다도 장마 피해가 더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워낙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요즘 그 국내에서 어제 국힘의 그 대표가 이게 뽑힐 때 뭐 어대한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자진 사퇴 이후에 어데트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렇죠. 이 방송을 통해서는 변수가 많다. 그래서 이 자막을 아마 10월 말까지는 그대로 이 세 가지 자막은 그대로 해석해서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선은 많은 사람이 어데트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는 대세론으로 굳어지겠느냐 하는 게 미국 정치의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정치 평론에서 가장 그 평가가 높게 가는 폴리네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그 회의를 두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공화당이라든가 미 국민의 베스트 폴리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차선책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해리스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어찌됐든 민주당의 공식적인 이렇게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결석하는 시점으로 보면 자막에 돌아가겠습니다는 결석하는 힘으로 보면 엄청 빠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 사퇴를 계기해서 민주당이 위기다. 양당제 입장에서 물론 무소속 후보도 있지만 예. 결석하는 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 관련된 지금의 현직이라든가 전직에서도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예. 해리스가 가반을 좀 넘었고 공식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그 민주당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오늘 척 슈퍼라든가 최아프리스라든가 상원 민주당의 대표들도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지지율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자진 사퇴일 때 한때 벌어졌던 것이 트럼프 지지도 70%, 그다음에 해리스가 26%. 근데 이번에 나오는 며칠 됐는데 이번에 예. 나오는 거 보면 물론 이것도 변수가 있지만 그렇죠. 47대 45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지지율의 역전체에서 볼 때는 이런 기간의 조사 기간을 보면 10월 달은 지지율이 역전도 가능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일기 때 옥토버 서프라이즈에서 그때 힐러리 클린턴 여사를 막판에 집어서 예.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리스도 지금 같은 이거 지지율의 격차를 축소하고 역전을 본다면 10월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시장도 그와 같은 현상을 밟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이 급격히 빠르게 이렇게 해소되면서 정상을 되찾고 있죠. 예.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 해서 마치 개인들의 또 이렇게 재테크 포지션까지 변경을 하더라. 그럴 정도로 얘기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을 보면 상당히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듣고 포지션을 변경했다면 나중에 큰 그렇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승인됐었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 자체는 상당히 뜨뜻미지근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뭐 예전처럼 그렇게 오르는 느낌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워낙 기대가 높았었죠.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예. 가상화폐 사실 트럼프 이렇게 대세론과 함께 제이드 벤스의 부통령 지명과 함께 예.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워낙 많이 얘기했었죠. 근데 사실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이렇게 촉망받을 재테크 대상은 비트코인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이드 벤슨이 다른 목적인데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강한 중심통화는 사실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 하는 이런 쪽의 발음. 이 발음은 사실 제이드 벤슨이 다른 측면인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같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예. 어떤 유망 요인으로 따지다 보니까 자 이더리움 현물 ETF 미국 시간으로 23일이니까 첫날을 맞았었죠. 그렇죠. 뭐 누구나 뭐 가격 폭등을 기대를 했었죠. 음. 근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수급 요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무슨 테마주 얘기하는데요. 또 설령 그건 문제를 차치한다 해도 예.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예. 일률적이지 아니다. 그리고 제이드 벤슨은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다가 사실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반대당에 해당되는 민주당은 뭐 거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예. 미 국민들 시각에서는 자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강력한 찬성. 근데 과거의 행적을 러스트벨트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자료를 할게 볼 때 학교 과정을 보면 너무 그때 현황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후보가 검증되면서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이드 벤슨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해리스에 대한 지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백인 계통으로 얘기하는 부통령으로 얘기할 때는 과연 제이드 벤슨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때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코인 가격 결정은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라는 것은 공급 물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기본적 특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회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공급 요인이 딱 이렇게 됐을 때 수요 곡선이 딱 이렇게 공급 곡선이 딱 수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예. 여기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너무 심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증권사의 이렇게 얘기고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이 공급 수준이 있을 때, 자, 디맨드 곡선이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십시오. 공급 곡선이 누워 있으면 같은 수요 곡선이 이동되더라도 가격의 변동폭이 적은 겁니다. 근데 공급 곡선이 수적이 되니까 수요 곡선이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 변동이 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춤추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더리움 상장 첫날에 ETF 첫날에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가격 모습은 많은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너무 모든 가격 변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예. 그리고 그걸 몰고 가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걸 몰고 가는 그렇죠. 이런 현상은 증시도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국채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정상을 찾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촉망하다는 비트코인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은 뭐 항상 나오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 네, 각종 그렇습니다. 테마주 이런 것들인데 뭐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그리고 증시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달 초에 한번 진단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채 금리 떨어져도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려대로 2%선마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달 초에 이 문제가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채권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국채 거품이 끼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 LPR 금리를 내렸죠 이틀 전에.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이 붕괴됐습니다. 중국 정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국 증시라든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LPR 금리를 내렸다. 전혀 정반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도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이렇게 중진국의 이렇게 국가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이렇게 2% 전환한다는 것은 일본이 지금 1%거든요. 여기에 다음으로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사실
중국의 국채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예.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2%대인데 여기에 절반 토막입니다. 그렇죠. 미국 경제 대비해서 중국 경제가 절반 토막이 된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되는 것은 이게 사실상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LPR 금리가 이틀 전에 떨어졌다. 이것이 뭐냐? 3중 전에 이렇게 담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웠다. 그래서 뭐냐? 금리를 내려가지고 증시를 경기 부양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막을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시 부양 되겠습니까? LPR 금리의 상해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무려 그 7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해 지수가 5월 20일 날 3,140선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2,915입니다. 그때 대비해서는 10%나 떨어졌습니다. 무슨 놈의 경기 부양입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든가 이것은 주가를 올려야죠. 그런데 첫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70포인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LPR 그렇죠.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 증시 부양이다. 경기 부양이다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는. 그래서 이달 초에도 중국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 표현이 그대로 LPR 금리가 떨어지고 나더라도 그대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달 초에도 홍콩 시장, 중국 본토 시는 서로 다리 논다. 예. LPR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홍콩 증시 괜찮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콩과 중국 본토 시장은 디커플링 현상이 보고 있죠.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왜 중국의 정부가 LPR 금리를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시진핑 정부가 긴장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그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위기를 겪는 전형적인 경로를 겪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긴장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또 보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지금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와 증시 모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PR 금리마저 낮췄는데 지금 이렇게 LPR 금리도 낮추고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중국의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겁니까? 네,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것이 외국 자본 이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국 자본은 캐리 자금의 성격을 띠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LPR 금리 떨어뜨려 국채 금리 예. 더 떨어뜨리죠. 그리고 위안화 약세되죠. 그러면 피셔의 캐리 자금의 이스타상 외국 자본의 이탈을 더 촉진시키죠. 자, 중국의 금리 떨어지죠. 예. 미국보다 금리가 지금 절반 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위안화 약세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증시 부양입니까? 외국 자본 이탈되고 난 상태에서 LPR 금리를 더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 더 떨어져, 위안화 약세 더 떨어져, 외국 자본 이탈 촉진돼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경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 상식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인 측면에서 차트 분석이라도 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국채 금리 10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금리는 4.24 정도 됩니다. 중국의 10년 물고 2%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자금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중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중국이 LPR 금리가 더 떨어지니까 자, 중국의 국채 금리 더 떨어지죠. 무슨 놈의 증시 부양입니까? 이걸 가지고 증시 부양이다 해석하니까 외국 자본의 이탈을 더 중국 정부가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악수가 되는 거죠. 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틀 연속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이 LPR 금리를 떨어뜨렸을까? 증시 부양이라든가 경기 부양이 하려면 떨어졌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의 국채 금리 결국 2% 선마저 무너지면서 시진핑 정부 역시 비상 상황에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은 지금 두 가지 스쿼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LPR 금리가 정책 금리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했던 게 여기서 0.1%포인트 내려서 3.34입니다. 예. 근데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기금리인데도 2%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기 금리에 해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금리는 3.34인데
자, 장기물은 지금 2%거든요. 예. 수습곡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기물은 낮고 장기물은 높다. 다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린스펀 습곡기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뭐냐? 지금 습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금리에 대비해서 국채 금리는 아주 많이 떨어진다. 두 가지죠. 금리 시장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뭐냐? 구조적으로 부동산 침체 문제입니다. 예. 자, 부동산에 거품이 터지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우리가 미국에서 얘기하는 중립금리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스타 금리, 경기를 침체시키고 과열시키지 않는 금리다. 이게 중립금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블스타 금리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금리입니다. 자, 지금 정책 금리가 결국 시장 금리 가닥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대출 금리가 3.34인데 지금 국채 금리가 2%니까 예. 가닥이 올라갔죠. 그리고 가닥이 올라가서 수습곡기 현상 발생하고 정책 금리 시장 금리 간에 그리고 R스타 금리, R 더블스타 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R스타 금리가 R 더블스타 높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R스타 금리가 R 더블스타 금리 미국에 보십시오.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지금 가뜩이나 헝다 사태에 의해서 자 부동산의 침체 문제가 뭐냐 지금 4년 동안 지속되는 가속에서 중국 경제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2, 4분기 성장률이 5.3 기대되는 것이 4.7%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정책 금리가 높아 R스타 금리가 R 더블스타면 높여 부동산이 문제인데 부동산의 침체를 더 심화시켜 경제 안 좋아. 경제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습곡기 현상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 중국의 정책 금리에 해당되는 LPR 금리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자 증시와 경기의 단기적인 캠프 주사성이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LPR 금리를 하락시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경기와 증시 부양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LPR 금리가 그동안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경기에 부양을 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죠. 예. 그럼 뭐 홍익화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사실 중국은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케인전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은 금리가 떨어졌을 때 총수요가 증대하는 일라스틱 문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총수요가 증가 일라스틱 문제가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금리가 떨어질 때 자 소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가 증대시키는 요 탄력적이어야 사실은 통화 정책 전달 경로가 잘 이렇게 작동되고 결국 정책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소비 촉진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소비 투자 증대되면 경기도 살아나고 주가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중국은 통화 정책의 절단기가 깨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린다 해도 소비라든가 투자가 증대해서 경기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그동안 수차례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 대중적으로 정책 금리를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경기에서 측면에서는 자산 부분의 거품을 더 키우는 거죠. 예. 거품을 키우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LPR 금리가 이렇게 떨어뜨린 것은 증시라든가 경기 부동산 부분에 더 거품을 키우는 이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정책 금리 대비해서 시장 금리가 낮은 습곡 현상을 풀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 균형을 시키는 R스타 금리가 R 더블스타 금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R 더블스타 금리보다 높은 그래서 부동산계에 더 침체시키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무조건 LPR 금리가 내리면 증시라든가 경기 부양책으로 도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경기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가 안 올라갔습니다. 주가 뭐냐? 우리 2,915원이면 어제. 예. 다른 국가 작년에 세계 주가가 18% 올랐습니다. 세계 주가 평균입니다. 올해도 세계 주가 평균이 7% 올라갔습니다.
중국 증시 거꾸로 3,300에서 지금 2,915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LPR 금리 떨어뜨렸습니까? 아마 방송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뉴노멀 현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정책 당국의 어떤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호도시키면 안 된다. 삼중 전의 대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정책 당국 입장에서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다음 날 바로 직전에 사실 그 LPR 금리를 떨어뜨렸다. 결국 삼중 전에 대해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에 거기에 중국이 정책적으로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담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 비판을 받아들였다.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요인이 감안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도식적인 해석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채 거품이 커지면서 이러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에 일본이 가져갔던 상황과 지금 거의 비슷하죠. 1990년대, 자, 1980년대 도요타, 파나소닉 이렇게 의해서 제조업의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미국을 지칠 것이다. 이런 쪽에 얘기 나왔는데요. 그 위에 주식 터져, 그 다음에 부동산 터져, 국채 터져. 동일한 경로죠. 여기에 미에노 파라노바에 의해서 사실 정책 실수까지 자산 부분에 거품이 터지는데 금리를 올리겠다. 물가를 잡겠다. 금리를 올리겠다는 정책 실패까지 됐죠. 예. 이번도 LPR 금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동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자, 중국 증시가 주식 거품 많이 터졌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중국 주가가 왜 거품이 터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의 상해 지수가 6,300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 관련해서 잘 나오고 도식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중국에 괜찮다 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내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6,300 갔을 때 12,000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 주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2,9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지수 개편 안 했습니다. 2,900입니다. 반토막이죠. 반토막이 뭡니까? 6,300 대비해서 2,900은 거의 그렇죠. 예. 그러면 12,000 대비해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예상치지만 예. 거기에 부동산 거품 터졌죠. 4년 전서부터. 그다음에 지금 채권의 거품이 세게 시키면 국제금리가 이제 2% 세계에서 두 번째는 낮은데요. 채권 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거품 터지면 일본과 동일한 데서 중국이 재패나이제이션 결국 일본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예. 10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가 재패나이제이션이 되든 아니면 중국판 SBB 사태가 발생하든 어쨌든 우리 경제와 증시에도 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결론 네. 맺어주시죠. 아직까지 한국 경제 구조는 중국에서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좀 현 정부 들어와서 줄어들긴 했지만 이전 정부의 중국에 대해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어렵게 되면 우리도 어렵습니다. 한국 증시, 한국도 뭐 자산분에 거품이 껴져 있죠. 예. 부동산만큼은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페이지 조금만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역성장 공포가 국제사에서 한국 경제 왜 이래? 내일 역성장으로 나오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크게 연간 성장을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데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처럼 뭐 구조적으로 해서 빅뱅을 구조 개선은 빅뱅은 필요 없지만 리틀뱅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리틀뱅은 뭐냐? 단기적으로 파인 튜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만 너무 고집하지 마십사. 매파 성향 유지하면 사실 우리 경제도 상당히 문제 있다. 예. 2분기 성장률 경우에 따라서는 0% 내지는 마이너스 나온다. 우리 국민 소상공인 MZ 어렵다. 질적으로 버틀렉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사실 폴리시 믹스에서 파인 튜닝하는 측면에서 자 하는 입장에서 물가만을 고려하지 말고 리틀뱅 차원에서 좀 금리를 페드에 눈치 보지 마시고 좀 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